이준석 당대표가 됨으로써 대선 주자로서의 윤석열, 이재명의 지위가 굳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의 반영이다. 저는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증 못 받으면은 저는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탈락할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이제 간성열 이런 별명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간본다 이래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정치권에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제 여야의 대선 주자들까지도 과연 이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여의도 정치권의 변화의 그 자장 안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또 만들어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사무총장이죠. 지금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면서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 여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런 흐름들이 계속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어쨌든 관측도 나오고 대선구도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 일단 이게 어떤 영향을 대선 주자들에게 좀 미칠 걸로 보세요? 저는 일단 이준석 당대표가 됨으로써 대선 주자로서의 윤석열, 이재명의 지위가 더 굳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탄생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치인 2명이라면 윤석열,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흐름이 비슷해요. 흐름이 비슷하다. 결국 이게 뭔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또 염증, 그로부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민심, 이게 이제 이준석 체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아웃사이더로서 능력 있는 아웃사이더로서 독특한 지위에 있던 이제 이준석을 소환해서 당대표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두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정치권의 전형적인 엘리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 밖에 있었고 한 사람은. 두 분 다 국회의원도 한 적 없고. 한 사람은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주 유형화된 그런 메시지와 유형화된 그런 패턴이 아닌 비유형적인 메시지와 비유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지금의 그런 대선 후보라는 지위로 갔어요. 물론 윤석열 총장은 거기서 조금 더 검증돼야 될 게 있죠. 저분이 이제 과연 반사체냐 발광체냐 이런 등등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게 있지만은 서사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준석의 서사와 또 윤석열의 서사와 이재명의 서사가 각기 다르지만 거기에 기저에 흐르는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일정하게 지금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의 반영이다라는 측면에서 그건 대선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쪽이 이제 확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다급해졌어요. 다급해지면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게다가 경선이 9월이에요. 연기가 안 되면. 그러면 경선을 연기하자 말자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이 민주당 내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가능성을 보고 있는 이재명을 흔들지 말고 이걸 굳혀서 이 가능성을 더 키우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전략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총장은 몇 가지 관문이 있죠. 일단 입당할 거냐, 아니면 장외에서도 몸집을 키워서 뭔가 이제 입당과는 다른 방식의 결합을 추구할 거냐. 요게 이제 하나 형식적으로는 그 관문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들어본 바가 없어요. 공부하고 있다. 경제도 공부하고 노동도 공부하고 자영업도 공부하고 있다지 그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의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이제 반부패 공정, 특히 현 정부가 보였던 어떤 오만과 또 내로남불, 그에 맞서는 모습으로 형성된 그런 이미지만 있는 거지, 이분이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이 전환기를 헤쳐나갈 만한 그런 비전과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걸 검증받아야 자기 입으로,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메시지로, 그리고 자기 어떤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될 또 하나의 이제 관문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걸 이제 무사히 통과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정치에 뭔가 새 인물을 원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민심과 맞물려서 이제 대선 후보의 가능성이 훨씬 더 가까워지겠지만 그걸 검증 못 받으면은 저는 뭐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탈락할 가능성도 있고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괜히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식의 공정이 계속 끝까지 이 높은 지지를 받을지 잘 모르겠다. 가봐야 한다. 예. 경제라든지 혹은 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부각되면 오히려 다른 주자가 부각될 수도 있다. 만약 이제 그런 사태가 온다고 했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얼굴보다 끝나는. 저는 이제 그 플랜 B를 아마 준비할 거라고 보고 그 당내 대선 주자들 뭐 유승민, 원희룡 뿐만 아니라 저는 오세훈 시장까지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윤석열한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던 이런 어떤 그 힘의 관계에서는 그분들에겐 기회가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지위가 바뀌고 있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출발한다.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혁신할 만큼 혁신했고 국민들한테 그 혁신의 효능감도 인정받았고 윤 총장이 대선을 가기 위해서 올라탈 건지 말 건지 결정해라 라고 약간 가불관계가 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분들이 오히려 약간 가능성이 열리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능성이 열렸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거기서 기존의 어떤 그 본인들이 갇혀있던 그런 이미지나 비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지 이건 전적으로 그분들의 역량에 달려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도 뭔가 이게 그 새롭게 출발선에 서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렸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 탄생으로 당내 국민의힘 주자들에게도 뭔가 한번 도전해볼 만한 문이 좀 더 넓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어쨌든 이준석 대표 탄생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두 사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 가장 손해를 봤다고 할까요? 그런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니 일단 저기 민주당의 60, 70, 60대, 70대 주자들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거의 이제 이 앞으로 남은 대선 경쟁에서 그 유의미한 승부를 하기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선거 과정이 직접 엮여버렸어요. 그 장유유서 말씀하시는 장유유서 말씀을 하면서 본인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후로 지지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박용진한테 역전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연령적으로도 70대 그러면서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구심이 있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뭔가 유의미한 터닝포인트는 못 만들고 있다. 아직은 유력지자로서 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타격을 많이 받았죠. 게다가 거듭해서 그 최근에 나왔던 선거에서 다 졌죠. 패배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 효용성,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있을까? 물론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롱조의 위로도 했는데 정계 은퇴했다가 대통령 된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근데 본인으로서 내상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 당에서 굉장히 좀 유력한 여성 중진, 정말 몇 안 되는 여성 중진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한순간에 푹 꺼져 버려가지고 그분도 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건 뭐 약간 자기 고백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의당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청년 정치, 세대 정치라는 측면에서 스타트를 가장 먼저 한 건 정의당입니다. 몇 석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 중에 청년 국회의원을 2명이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년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내당을 만들면서 이제 청년 정치에서 뭔가 정의당이 새로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2030 세대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게 이제 이준석 효과에 덮여버린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대선 제가 준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대선 출발선에 서질 못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이 가시화가 안 돼 있고 또 지난 이제 뭐 당대표의 불미스러운 사태 이후에 당이 아직까지는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의당도 뭐 민주당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정도 그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사무총장 겸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저 박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그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여권에서 여야 한 명씩이죠. 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또 제일 먼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근데 두 사람 하태경, 박용진 이 어쨌든 이준석 효과를 이 젊은 정치인들이 좀 그래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조금 약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정하게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이제 이준석처럼 다 될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준석의 독특한 포지션이 있었던 거고, 네. 또 이준석 그 대표가 오랫동안 2030 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게 별로 사실은 과연 저게 남는 장사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시판, 특히 이제 남초 게시판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네네. 때로는 이제 논쟁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게 저게 남는 장사인데 남는 장사라는 걸 입증을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하태경 의원도 2030 의제를 많이 다뤘다고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하고는 또 다른 이미지고, 근데 각자의 포지션에서 뭔가 이게 이제 세대 교체, 정치 변화 혹은 뭐 이 정치의 혁신, 또 기성 정치가 보여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넘어야 한다. 네. 이런 국민들의 요구. 이걸 수렴하면서 이번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설사 후보가 안 되더라도 두 분이 뭐 이번에 한번 대선 나오고 정치 그만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긴 정치 과정을 봤을 때도 남는 어쨌든 장사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눈치 보는 모습을 네.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특히 과감해라.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박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과감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지만 또 이러저러하게 뭐 본인이 치이기도 하고 네. 눈치도 보고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더 과감하게 좀 그 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전입니다. 아하, 예. 단지 당을 향해서 쓴소리하고 당내 강성 지지자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그래서 뭐 기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진짜 비전입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 변화하고 급변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 게 이준석 대표와 뭐 이른바 케미가 잘 맞을 거냐. 이준석 대표는 8월 달을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어쩌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가 그 8월을 넘어설 수도 있다,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박 의원께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요 어떤 관계, 입당 등등의 이 정치적인 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예, 대해서 이러저러한 관측만 있지 결국 이제 본인만 아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거는 뭐 공보 라인을 구축해서 정치 행보를 좀 본격화하겠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는 들려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국민의힘 입당을 통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드는 건지 아니면 밖에서 일정하게 몸집을 더 키우면서 네. 오히려 국민의힘을 견인하겠다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그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측에 네.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와 또 수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힘겨루기가 예상이 물밑에서 되고,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제 뭐 간성열 이런 별명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간본다 이래서 예.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뭐 간철수다. 예, 예. 근데 본인으로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일 텐데, 근데 이제 스타일상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하고 말면 많은 네, 이런 네. 스타일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박 의원께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거라고 보고, 빨리?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들어가야 된다라기보다도, 왜냐하면 제3지대에서 뭔가 이게 진용을 구축하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을 쪼개겠다. 이런 판단이었다면 훨씬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움직였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돼버렸어요. 네. 오히려 이제 들어가는 선택을 할 텐데, 다만 이제 언제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건 본인한테 남아 있겠죠. 이준석 당대표 탄생이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인물은 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 주자다. 가장 정치적으로 또 손해를 본 인물들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아닐까. 박원석 전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